덥습니다. 더울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겠죠. 그래서 고도수를 먹어보는 시간입니다. 보통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수 높은 걸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죠. 도수가 높다고 무조건 맛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만 맛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ABV로 표기되는 알코올 도수는 결국 에탄올의 부피 농도거든요. 술에는 에탄올과 물만 있는 게 아니죠. 맛과 향을 내는 분자들이 함께 있기에 위스키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것이고, 이 맛을 내는 요소들의 농도가 결국 위스키 맛의 진함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즉,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는데 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면 에탄올뿐만 아니라 맛을 내는 분자의 농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위스키가 맛있게 느껴지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는 같은 기준으로 제조된 술에서만 의미가 생기죠. 라이트 위스키, 이런 거 보면 법원보다 훨씬 높은 도수에서 증류를 하는 보드카 제조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증류 단계에서 원재료의 맛은 많이 날아가고 에탄올의 비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즉, 과도한 에탄올의 함량은 갖췄지만 맛을 이루는 요소들이 법원과는 다른 구성을 갖게 되는 술인 거죠. 증류뿐만 아니라 숙성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맛의 요소들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믹터스 같이 낮은 통입 도수의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증류소들은 다른 높은 통입 도수의 위스키와 비교해서 병입 시에 물을 타는 양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45도짜리 술을 만들기 위해서 50도에서 물을 타는 것이 60도에서 물을 타는 것보다 더 적은 양이 들어가겠죠. 오크통에서 술과 상호작용하면서 생성된 물질들이 깨끗한 물에 의해서 농도가 떨어지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도수도 중요하지만 배럴 프루프 여부도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오늘 마실 술들 소개하겠습니다. 배럴 프루프이면서도 높은 도수를 자랑하는 술들입니다. 첫 번째는 조지 티스텍 2016년 72.05도 비텍 시리즈 중에서 마지막으로 70도가 넘는 위스키가 출시된 게 2016년도고요. 그 이후로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는 70도 넘는 티스텍들이 많이 출시가 됐었는데 최근엔 찾아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버팔로 트레이스가 1999년 조지 티스텍 증류소에서 이름을 버팔로 트레이스로 바꾸면서 혁신을 많이 했는데 그때 설비나 품질 관리 이런 부분도 현대화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 조지 티스텍 버번 위스키가 보통 15년 숙성인데요. 마침 조지 티스텍 증류소 시절에 만들어진 원액을 사용할 때까지는 70도 넘는 해즈맷들이 많이 나오다가 버팔로 트레이스 증류소 생산 원액 시점에서 15년이 지난 이후 즈음부터 타이밍 맞춰서 도수가 낮아져 버리니까 제조 방식이 많이 바뀐 건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다른 이유에서 그런 걸 수도 있죠. 기후변화 때문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쨌든 슬슬 다시 70도 넘는 조지 티스텍이 한번 출시될 타이밍이 된 것 같아 의심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은 그냥 스태그인데 70.1도입니다. 스태그는 스택 주니어 시절을 포함해서 공식적인 배치로는 70도가 넘는 제품이 나온 적은 없는데요. 이렇게 배럴픽으로 출시된 싱글 배럴에서는 가끔씩 70도 넘는 해즈맷이 보이죠. 스태그 배럴픽 같은 건 증류소 입장에서 고객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베풀어주는 건데 70도 넘는 거로 해줬단 건 신경 좀 써준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제 건 아니고 저도 지금 블라인드 테이스팅용으로 얻어온 거거든요. 과연 70도 넘는 스택은 조지 티스텍에 비빌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22P도 가져왔는데요. 일라이저 크레이그 배럴 프루프는 2014년에 한번 70.1도짜리를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도 본 적은 없고 그나마 최근 바틀 중에 도수가 높은 A120 68.3도짜리로 가져왔습니다. 2020년대 들어와서는 이게 도수가 가장 높았더라고요. 앞에 두 친구가 워낙 거물이긴 하지만 얘도 맛있는 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점을 맞추는 용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라이 위스키인데요. 잭 다니엘의 싱글 배럴 배럴 프루프 라이입니다. 67.15도인데 제가 굳이 라이 위스키를 골라서 가져온 이유는 은근히 고도수 라이 위스키가 잘 없어요. 60도 초반까진 보여도 60도 후반은 잘 안 보이거든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라이가 법원보다 통입 도수가 낮은 편입니다. 법적으로는 62.5도 이하라는 법원과 라이의 통일된 기준이 있지만 라이 위스키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낮은 통입 도수가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기간을 숙성하면 법원보다 도수가 낮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도수를 높이려면 꽤나 긴 숙성 기간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증발량도 많아질 거고 술의 가격도 올라가겠죠. 라이 위스키의 인기가 최근에 좀 올라온다고 해도 아직 법원에 미칠 바는 아니니까 그렇게 비싸진 라이 위스키에 대한 수요가 적은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라이 특별 전형으로 잭 다니엘을 가져왔고요. 이제 4가지 술 블라인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열치열 블라인드 4개 준비해 왔습니다. A부터 먹어볼게요. A는 일단 아세톤 향과 바나나 그리고 푸딩, 카라멜 푸딩 이런 향이 좀 올라오고요. 향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도수가 높은 것 치고 향이 막 때린다 이런 느낌은 안 느껴지네요. 맛에서는 첫 잔이라 그런지 꽤 세네요. 매운맛 많이 느껴지고 오크와 체리 이런 게 상당히 맵게 강하게 느껴집니다. 좀 촬영을 하기 전에 식사를 하고 속이 든든한 상태에서 먹는데도 이게 좀 내려가는 도수가 확실히 세게 느껴집니다. B 향 맡아볼게요. B는 바닐라와 캐러멜, 바닐라가 좀 많이 느껴지고 두 번째 맡으니까 그 풍부한 체리 뉘앙스도 있네요. A보다는 훨씬 스파이시함이 덜하고 부드러운데 맛은 더 강하거든요. 잘 만든 술이라고 딱 이제 먹자마자 느껴집니다. 근데 뭔가 다양한 노트가 느껴진다기보다 향에서도 맡았던 바닐라와 체리 이거 2개로 그냥 원투펀치를 날리는 느낌으로 그 맛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C의 향도 약간 바나나 껍질 같은 게 있으면서 조금의 땅콩 이런 거 그리고 좀 열대과일 그런 미약한 과일 향도 느껴지고요. 버터스카치가 굉장히 입안을 가득 채우는 훌륭한 느낌이고 뭔가 피니쉬가 긴데 깔끔한 느낌. 이게 뭔가 그 상상이 잘 안 가실 텐데 좀 화사함이 있어서 입안을 정리해 주는데 그 향에서 맡았던 캐러멜 이런 것들이 피니쉬가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맛있네요. D의 향은 딱 맞는 순간 뭐라 그래야 될까? 되게 깊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잔 안으로 되게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을 정도로 뭔가 깊은 맛이 납니다. 그래서 뭐 맛의 프로파일을 표현하자면 나무나 체리, 바닐라, 캐러멜, 버터스카치 이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있는데 어쨌든 뭐 향에서는 한 가지 향이 도드라진다기보다 되게 깊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조지 스택 같거든요. 왜냐면은 좀 레벨이 달라요. 아닐 수도 있죠. 아니면 개망신이고 뭔가 그 맛의 배열이 ABC는 되게 직관적으로 나 이런 맛이야 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던 그런 느낌이라면 D는 그 맛의 레이어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혹시 조지 스택 아닐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D를 좀 음미를 해보겠습니다. 향에서는 그 꿀 그리고 꽃 이런 것도 느껴지면서 뭐 바닐라, 체리 이런 건 기본적으로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느껴지고 살짝 그 도수에서 치는 매운맛도 있는데 그러면서 메이플 시럽 그리고 화사한 꽃 그리고 버터스카치 되게 많은 맛들이 느껴집니다. 조지 스택이라고 제가 섣불리 추측한 건 사과 드려야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첫 인상은 되게 좋았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천천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거 ABCD 한번 다 거치고 다시 A를 먹으니까 첫 인상처럼 그렇게 막 엄청 때리고 이런 맛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마시니까 그 라이의 향기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바나나와 푸딩 그리고 체리 그리고 라이 스파이스 이 순으로 좀 느껴집니다. 지금 첫 인상에선 A와 C가 비슷하고 B와 D가 좀 비슷해서 지금 A 마신 다음에 C를 마셨는데
C가 처음 마셨을 때 되게 맛있었는데 두 번째 마시니까 그 나무 쓴맛 이런 게 되게 도드라지거든요. 처음 마셨을 때는 단맛 위주의 그 풍성한 질감 이런 게 있었다면 두 번째 마시니까 좀 애매해지네요. B는 다시 먹어도 그 강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도수에서 오는 강함이라기보다는 진짜 맛 자체가 진하다, 진짜 나 엑기스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맛이에요. 근데 확실히 뭔가 다양성 이런 건 좀 부족한데 그 바닐라와 체리로 강하게 입안을 때리는 그 느낌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D는 꿀향이 퍼지는 게 확실히 좀 남다른 느낌이 있고 확실히 D가 제일 맛있고요. A, B, C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먹으니까 또 괜찮네요. 말씀드렸던 버터스카치나 견과류나 조금의 뭐 바나나스러움 그리고 과일향 이런 것들의 조화 밸런스 굉장히 좋고 피니쉬도 길고 약간 오크 향이 조금 느껴지긴 하는데 전혀 거슬릴 만한 수준은 아니고 C도 맛있습니다. A에서는 라이 같은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뭐 미국 사람들은 피클 국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이냉국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 위스키의 특징 중 하나가. 근데 그런 뉘앙스가 조금 느껴졌어요 방금. 여름에 오이냉국 먹으면 시원하긴 하지만 술에서 원하는 맛은 아니긴 합니다. 순위가 정해졌습니다. 일단 D, C, B, A 순위고요. A는 말씀드린 대로 라이, 이 치는 향, 튀는 맛 이런 게 조금 있어서 아쉽고요. 뭐 맛이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4가지 술 모두 맛있는 술이기 때문에 결코 맛없는 술은 여기 없습니다. 그런데 제 취향상 지금 D, C, B, A 순으로 순위를 매긴 것뿐이고 A가 제 취향에서는 좀 거리가 멀었고 C랑 B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C가 훨씬 다채롭다고 느껴져요. B의 맛이 훨씬 강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강한 맛 자체를 즐기시는 분들, 음식 간을 좀 세게 해서 드시는 분들은 B가 더 맞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C의 밸런스 너무 훌륭해서 C 2등 그리고 D 이거는 뭐 제가 중간에 조지 티 스택일 것 같다고 감히 섣부른 예측을 했었는데 조지 티 스택이 만약에 아니라면 D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 사재기를 하고 싶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네, 그럼 꼴찌 A부터 한번 순위를 보죠. 네, A는 잭 다니엘이었습니다. 잭 다니엘 싱글 배럴 프루프 라이였고요. 그 다음 3등 B 스택 헤즈맷이네요. 스택 싱글 배럴 스토픽 있고 1등 과연 이 12P일지 다행히 조지 티 스택. 네, 최종 순위는 이렇게 됐고요. 다행히 도수 순으로 줄 세우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로 가리고 마셔도 조지 티 스택 헤즈맷은 남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정말 강추드리는 맛이고 22P가 의외죠. 22P가 스택 헤즈맷보다 맛있게 나왔습니다. 좋은 배치긴 합니다만은 확실히 옛날 22P들 뭐 그렇게 옛날도 아니죠. C919, A120 이런 배치들 구하실 수 있으면 물론 구하기 정말 어렵긴 합니다. 이게 구하실 수 있다면 이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위선적인 얘기기도 한데 그래도 A120까지는 어떻게 찾으면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스택 바틀은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이게 너무 때리는 맛만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 바닐라 펀치와 체리 펀치로 무장한 스택이기 때문에 맛은 있지만 제 취향에는 이쪽이 좀 더 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